한국에선 곧 30인 백수지만 여기선 그냥 나다. 은행 본사를 퇴사하고 2년간 33개국을 여행했다. 그리고 지금 난 베를린에 살고 있다. 2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가 왜 여기서 살아보기로 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외국 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알 거다. 처음 서로를 소개할 때 굳이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What do you do? 라는 질문은 타이틀이 아닌 단지 어떤 일을 하는지만을 묻는다는 것. 반면 우리는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서 일해? 라는 질문이 익숙하다. 나이, 학력, 연봉, 사는 곳. 모든 게 지표로 평가되는 게 익숙한 사회에서 우린 살아왔다. 그 기준에 들기 위해 늘 아등바등하고 도태되면 실패자 취급을 받는 내 존재 그대로 행복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 물론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방식은 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와 능력 우선주의, 이로 비롯된 도태된 자들에 대한 낙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반면 행복지수는 67위.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다면 아마 이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울 거다. 우린 타인을 판단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나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게 살아왔다. 자사고, 명문대, 대기업,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긴 힘들다. 한국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경쟁이 발전을 만들고 그 덕에 지금의 한국이 있으니까. 다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녕한가는 어쩐지 늘 논외인 것 같단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곳에선 좀 달랐다. 어디서 일하고 얼마나 버는데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관심사일 뿐이다. 교수도 식당 서버도 그냥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나눈다. 타인을 판단하는 말은 무례하다고 여겨진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엔 평가가 아닌 존중이 있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곳, 정해진 기준이 없고 각자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곳,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 나에게 베를린은 그런 사회라고 느껴졌다. 이곳에 살면서 느꼈던 또 다른 하나는 일하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거였다. 내가 간 어학원의 선생님도 백발의 할머니였고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 일상 곳곳에서 일을 하는 노인분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대학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대학교는 20대에 가야 한다는 한국 사회 인식과 달리 30, 40대 대학생, 직장 다니다 다시 공부하는 사람, 은퇴 후 대학에 가는 사람 등 케이스가 다양하다. 한마디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에 대한 제약이 없다. 20대엔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30대엔 결혼하고 40대엔 아이 잘 키우고 등등. 취업은 언제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정해진 시기에서 벗어나면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과 달리 이곳엔 그런 개념이 없다. 공부든 일이든 언제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고 지금 뭘 잘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곧 30인 나는 한국에서라면 커리어를 잘 쌓아가야 하는 시기일 텐데 여기선 다시 대학생이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다. 여행을 하다가 놀랐던 경험이 있다. 차를 타고 입장하는 곳이었는데 예약을 미리 안 해서 차를 입구에 놓고 오피스에 가야 했다. 뒤에 서 있는 차들이 많아서 내 차를 빼놓고 오겠다고 했는데 직원이 하는 말, 괜찮아, 사람들 다 기다려줄 거야. 실제로 내가 표를 끊고 다시 차에 타서 들어갈 때까지 클락션 한번 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뭐든지 빨리빨리인 한국과 달리 이곳은 느림이 허용되는 사회다. 그래서 여러 행정 처리 등 중요한 일도 모든 게 느려서 불편한 점이 많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여유가 있다는 거다.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한 그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갈려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독일과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차이는 약 500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달. 독일 노동자는 한국보다 2달을 더 쉬는 거다. 실제로 내가 있던 조직은 야근과 휴가 눈치, 10분 이상 자리 비울 시에 보고하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독일은 장기 휴가와 병가 제도가 활발하다. 이런 노동 문화가 한몫한 덕분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여유가 넘친다. 아무도 서두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교육이지 않을까? 한국에서 주요 과목인 국영수 포지션이 독일에도 있다. 운동, 외국어, 예술. 독일어로 교육을 뜻하는 아우스빌둥에서 빌둥이라는 개념은 교양, 인격 형성, 자기 완성이라는 뜻을 지닌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사람을 만든다.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블루컬러에 대한 존중도 높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교과서에서나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기능하는 사회다. 시민성, 직업 존중, 자율성. 이런 교육관의 차이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내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내가 몇 명 중 몇 등에 드는지 모든 과목별로 등수가 매겨졌다. 심지어 전교 등수가 반 게시판에 걸렸던 시절도 있다. 사실 난 사회, 미술, 음악 같은 과목을 좋아했지만 그런 과목들에 시간을 쓸 여유는 없었다.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점수를 올리기 급급하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갈 시간이 부족했다. 운이 좋게 그걸 알았다 한들 학교는 다양한 길을 활짝 열어주는 곳은 아니었다. 예술은 부잣집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업하다 망하면 인생은 끝이고 공부 잘하면 돈 잘 버는 사자 직업을 가지고 그냥 일단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때 가서 하고 싶은 걸 하라는 한국 교육과정을 거치며 내가 들어온 건 그거였다. 한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교육 속에 담긴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만든다. 베를린이 완벽한 도시는 아니다. 행정은 느리고 겨울 날씨는 우울하고 집세는 비싸지고 있고 영어가 통한다 한들 주 언어인 독일어는 어렵다. 그리고 난 한국을 좋아한다. 내가 한국인인 것도 자랑스럽다. 내 고향이고 내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모국어를 쓰는 게 얼마나 맘 편한 일인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회라는 게 주어지는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안다. 그런데 좀 지쳤다. 30년 가까이 경쟁 속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냥 좀 지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선택한 것뿐이다. 누군가에겐 내가 여행에 시간 낭비하고 곧 서른인 백수라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여기선 그런 잣대가 들이밀어지지 않는다. 이방인이기에 아무도 날 모른다. 아무런 맥락도 평가도 없이 그냥 나로서 시작할 수 있는 곳. 내 진짜 목소리에 집중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환경. 그걸 위해 나는 이 도시를 선택했다.